안녕하십니까, 최정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2.2포인트 상승한 2962포인트고요. 거래량은 7억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508고요. 외국인이 1300 팔았어요. 반면 기관이 2700 매수했는데요. 그 중에 금융투자가 4000 매수, 연기금이 1000 매도했습니다.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오늘 약 1.9% 상승세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밀 그리고 의약품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기계, 중공업이죠. 0.46% 상승했고 증권주가 0.63%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자동차입니다. 아마 유소수 때문에 자동차 좀 하락한 걸로 판단되고요. 전기가스, 운수창고도 같이 좀 영향을 받는가 봅니다. 하락했고요. 비금속 하락했고 보험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하락한 반면에 또 넘버 2부터 해가지고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모두 소폭이지만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셀트리온이 4.3% 8,500원 상승했고요. 카카오뱅크가 1,400원 상승세, 포스코 500원 상승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들 한번 쭉 찾아볼까요? 봤는데 좀 낯선 종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오늘 4% 상승했고요. 두산 박펫 GS 2.56%, 한전기술입니까?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쌍방울이 1억 8천만 주가 일어난가 보니 가수요가 쌍방울로 좀 이루어졌군요. 가격대가 700원, 770원. 이거 부도난 게 아니고 770원인가? 그렇습니다. 쭉 상승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는데요. 삼성전자 거래량이 오늘 1100만 주 이루어졌고요. 하나투자증권 이제 랭킹이 9번째까지 올라왔군요. 600만 주까지 됐는데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플러스였거든요. 마이너스로 돌변했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하이트론 상한가 쳤군요. 저 종목 제가 잘 몰라서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썩 보이진 않습니다. KB금융이 1%, 0.9%, 500원 상승한 게 보여집니다. 이제 뭘 볼까요? 다 봤죠? 거래량까지 다 봤으면 다 본 건가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를 제가 켜놨군요. 왜 하냐면 제가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을 못 보여드리는 게 그걸 먼저 열어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되네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하락했어요. 5.9원, 약 6원 하락해가지고 1177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조금 1200원에서 어떤 저항선, 심리적인 저항은 받고 있고요. 다시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올 연말까지는 한 1170원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예요. 그저께 저녁에 우아래 흔들려서 지난 주말인가요? 주말에 흔들려서 좀 조정받지 않겠니? 그랬는데 어저녁에도 이렇게 강하게 또 우아래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제 대충 10월 초부터 한 3,400, 3,400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3,650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36,000, 그러니까 2,500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면서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이제 우아래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매수 1번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제 매수와 매도가 팽팽히 맞서는 국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긴 사는데 이제 불안하다. 조정이 있을 텐데 라는 지금 한 발 빼고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요. 지금 양선이 8개죠. 네, 양선이 8개. 하루 쉬고 지금 계속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상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식혀는 모습. 5일선까지는 아니도 한 11선 36,000 정도까지는 장중 조정이라도 한번 쉬었다 가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지표들 다 좋아요. 나스닥 뭐 이틀 연속 파란 물결이 있으면서 소폭 상승, 강보합세 어젯밤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좋죠. 얘도 조금은 장중 조정 또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쉬는 모습이니까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죠. S&P도 같은 분위기예요.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S&P나 지금 한 발 빼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5일선까지 또는 11선 정도 한 4,650 정도 소폭 조정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는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0.75% 하락했어요. 중국 상해 지수가 오늘 0.24%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보면 되고요. 우리 한국이 굳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중국 지수는 그냥 독고다이에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지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영향 줄 것도 없고요. 받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중국과 지금 홍콩이 같이 움직이나요? 0.2% 중국이 0.24, 상해가 0.24, 지금 홍콩은 0.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좀 올라가야 되겠죠? 반면 대만은 좋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누차야겠어요. 한국 증시와 대만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라는 얘기 했었죠. 요거죠. 저항선 요거 돌파하면서 돌파할 때 긴 장대 양선 딱 보이면서 저항선 돌파했잖아요. 지금 3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럽습니다.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직전 고점 연중 최고치 18,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갈 것 같습니다. 18,000 갖다 놓고 나서 조정을 받겠죠. 뭐 그 전까지는 계속 오름세 보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MACD 소나 뭐 이격도 다 OBV 다 좋아 보입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 지금 정별 상태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역시계 곡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죠. 쭉 이제 뻗었네요. 쭉 뻗어서 이제 쭉쭉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조정시 저가 매수 국면, 본격적인 10월 초부터 연말 장세 대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봐야죠. 대만과 한국 증시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대만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치고 쭉 올라갔는데 우리는 쭉까지 못하고 쭉 밀렸어요. 왜? 연기금이죠. 연기금. 오늘도 1,000억 팔았어요. 연기금이. 뭐 이때부터 그냥 10월 며칠이니까 거의 이때부터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연일 지금 열흘 인상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도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뭐 선수들끼리 뭐 그러니까 꼴통들 말이에요. 꼴통들끼리 뭐 내년 3월까지 아마 서로 뭐 대화는 했겠어요.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겠죠. 알아서. 뭐 다들 한 30년 이상 사회생활을 했을 거고요. 알아서 다 옆집 살고 옆 동네 살고 그러고 있겠죠. 애들끼리도 친구일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쩌건 뭐 어쨌거나 알아서 연기금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플러스 쭉 나길래 역시나 했습니다. 이제 가는구나. 그래도 혹시 좀 미련이 있었죠. 미련이라기보다 좀 불안한 건 있었죠. 연기금이 가만 놔둘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쭉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매매도 영향을 받는데요. 하루 종일 팔더라고요. 이때 1000억까지 팔다가 이때 한 700억 정도로 소폭 줄어들더니 막판에 그냥 또 열심히 갖다 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저기 금융투자가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따라가요. 거기 사장이 전문 경영인이 있고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시장 따라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연기금은 수익률 낼 필요도 없고 뭐하고 뭐 자기 돈도 아니고 고객 돈도 아니고 그냥 뭐 눈먼 돈일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2000년도 전후에서 월봉 차트로 봐야 되나요? 연봉으로 봐야 되나요? 2000년도 요 전후 해가지고요. 요때 전후 해가지고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해마다 거의 10조 원 가까운 자금들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쪽으로 계속 투입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그러니까 군인과 공무원들은 세금 가지고, 또 군인은 받을만 하죠. 공무원들이 문제겠죠. 네. 어쨌건 세금, 평생 세금 가지고 살아서 세금, 네, 퇴직 후 세금 가지고 지금 우리 세금 가지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쭉 메꿔주고 있어요. 이때 왜 바닥났냐면 뭐 요 정권들 올 때까지 대머리 시절, 물태우 시절, YS 시절 쭉 오면서부터 그 눈먼 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바닥내버린 거죠. 정치인들이 바닥낼 때, 눈먼 돈 바닥낼 때 또 펀드 매니저들 또 도덕성 해이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도덕성 해이. 뭐 들은 거는 많으나 제가 이거 말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말해줄 수 있고요. 도덕성 해이 이때만 해도 꽤 심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깡통 내고 지금까지 왔어요. 남아있는 건 지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유입된 돈이 더 많으니까요. 나가는 돈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2030년도쯤 되면 이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맞서 팽팽해질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나가는 돈이 많아지겠죠.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바닥 나버리는 거죠.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거 이제 무자비로 많아지겠죠. 뭐 평균 수명 증가하고 하니까요. 네, 나가는 돈 2040년도면 아마 거의 바닥 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 2040년 후에도 나 국민연금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아질 걸로 판단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탈수만 있으면 미리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65세까지 기다릴래 그러지 마시고요. 준다 그러면 얼른 60세 때부터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끔 제가 좀 흥분하면 월봉 차트를 자꾸 보여주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대만처럼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10월 초부터 연말장사 쭉 나왔어야 되는데 대만은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연중 최고치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거의 이중바닥형도 비슷하게 치고 있다가 우리는 이렇게 흘러버리잖아요. 원인 딱 하나, 연기금. 그 중에 대부분이 국민연금이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3월까지는 이럴 것 같아요. 니들 왜 파니?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비중 줄이기를 했어. 이미 했어. 라고 말하겠죠. 근데 왜 또 이렇게 강하게 파니? 그러면 지금이 뭐 장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쩌겠어요. 좀 이럴 때 팔지. 이제 와서 내년 3월까지 팔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까지 팔 것 같아요. 뭐 약속하진 않았겠죠. 누차 말하자면 뭐 선수들끼리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지들끼리는 알아서 받들어 주는 거겠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참 연말장사도 지금 안 나오고 하고 답답해서 여러분께 연말장사 했는데 연금이 저렇게 할 거라고는 진짜
저렇게 오늘 같은 날도 막 1000억을 갖다가 내놓고 팔 정도면은 막판에 오늘도 막판에 그냥 또 팔아버렸잖아요. 3시 좀 지났을 때 제가 보니까 한 800억 매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 보니까 1090억을 매도했어요. 그럼 한 2000억 이상을 팔았다, 200억 이상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그런데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금융투자가 막판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이 펀드 매니저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네. 전문 경영인이 펀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요새 뭐 사야 되니 정도는 하겠죠. 그 정도는 뭐 물을 수는 있겠으나 뭐 물량 줄여라 사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죠. 펀드 매니저 그 운영 담당자가 있는데. 근데 뭐 연기금은 알아서 기겠죠. 네, 알아서 길 걸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이제 폐쇄적인 집단이라 그럴 걸로 판단돼요. 이제 은행주 한번 봐야죠. 은행주 제가 자꾸 본다 해놓고 지금까지 지났었어요. 종합주가지수만 보고 그냥 종목으로 갔던 것 같은데요. 은행주 오늘 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을 살짝 깼더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뭐 은행주 위주로 많이 팔았나 봐요. 팔아놓고 나서 이제 소폭 상승. 근데 KBS 스타뱅크 같은 거 봐서는 위에서 있는데 어떤 은행주가 이렇게 밀렸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쨌건 오늘은 상승세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얘도 연말장세 분위기 내다가요. 아마 그 11월 되면서부터 연기금의 집중 포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뭐 대놓고 패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증권주 잘 갔죠. 이 정도면 연말장세 분위기 좀 내면서 올라가지 않았나요? 쭉 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또 밀려버리잖아요. 그냥 이것도 제가 연기금 물량 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1.2%까지 상승하다가 상승의 절반이 밀려버렸군요. 유로꼴이 달았습니다. 연말 장세 분위기가 여러분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연기금을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 근데 연기금은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많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오늘 좀 밀렸군요. 0.9%. 기계업종이 좀 밀렸었나요? 근데 주봉 차트군요. MACD는 뭔가 지금 분위기 좀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둘, 넷, 여섯, 6개월 조정받았습니다. 올라갈 때 됐다고 봐야 되겠죠. MACD 봐서는 지금 매수해라 이런 신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왜 안 움직이나요? 현대미포조선. 뭔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어떤 친구 하나가 능력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계속 폭락론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능력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됐어요. 물어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폭락론을 외쳤다고 하는군요. 일봉 차트인데 갑자기 다 날아가 버렸죠? 일봉 차트인데 밑에 지표들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금방 여러분께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분석이 있고 변동성 지표가 있어요. 뭐 모멘텀 지표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MACD가 있고 RSI가 있고 그래요.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있고요. MACD가 여기에 없는 것 같고요. 지표 중에서 가격 지표로 봐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이 됩니다. MACD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ACD만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까지도 하나 꺼내고 싶긴 하거든요.
RSI, OBV 지표를 하나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춰서 조정하고, 교보증권 화면이에요. 제가 교보증권 화면을 본 지는 옛날에 킹스 차트가 있을 때 20여 년 전에 봤던 건데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 근무했던 회사라, 증권사 화면이라, 그래서 의리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키움증권 많이 보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 보니까 키움증권 사이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구나. 매매도 주로 온라인 매매 키움증권으로 하나 보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텼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오름세 보이다가 물량을 좀 얻어맞았군요. 유소수? 유소수 때문에 자동차하고 운수창고, 운수창고가 왜 빠진다면은 육상물류가 있고요, 해상물류가 있고 항공물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소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운수장비, 운수창고. 운수창고는 우리가 물류 관련주, 그럼 운수창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중국에서 제2의 사드, 한국에 대한 보복, 너무 미국 쪽으로 많이 간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중국의 제2의 사드, 보복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네요. 유튜브 보고 봤어요. 제가 그 친구가 유튜브가 확실하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말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양다리를 잘 걸쳐야죠. 그게 외교 아니에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근데 왜 자꾸 미국으로도 치우치면 또 안 되잖아요. 양쪽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광해군 때 청나라, 명나라 양다리 잘 걸쳐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꼴통들이 명나라 숭배하자고 외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인조, 남한산성 끌려 올라가서 삼절도 가서 머리 3번 꼬나박고 우리나라 그 당시 백성들 20만 명 노예로 끌려가죠. 끌려가다가 그때가 1월 달인데 끌려가다가 얼어 죽고 동상 걸려 죽고 굶어 죽고 한 우리나라 동포들이 몇만 명 된다고 하더군요. 심양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하다가 죽고 압록강에서 또 잡혀 죽고 압록강 건너서 내려오면 우리 한국 관군이 잡아다가 청나라에 또 넘기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 좀 과오를 범하지 않게 외교는 외교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다리 좀 걸치고 미국과도 잘하고 중국과도 잘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제 첫 번째 수출 상대국이에요. 지금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에 오지 않다 보니 면세점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타격 크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중국 관광객들 좀 받아들이고. 제가 중국은 여러 번 가서도 미국 몇 번 못 갔어요. 왜? 가까우니까 그러죠. 가까우니까 자주 가게 되고 또 비용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좀 잘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자재 전쟁, 우리 한국은 워낙 원자재가 없는 나라라서 원자재에 대한 피해를 중국이 심심하면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 잘하고 한국은 또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없는 거 북한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외교력 미리 하지 못했으나 미리 선수치지 못했으나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지금 외교 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유소수 들여오고 호주 그리고 베트남으로부터 지금 유소수를 급히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건들면 건드는 대로 대처하고 중국이 건들면 그대로도 대처하게 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까지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또 벌써부터. 나 그래서 저기 또 서울시 완장찬 그 생태탕입니까? 생태탕이 또 뭐 유소수 또 대사 또 할까봐. 근데 이미 유소수 대사를 이미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네, 생태탕이 또 와서 떠들까봐. 백신 대사를 하면서도 유소수 대사 또 할까봐. 근데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이미 떴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갔었어야 돼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주저먹고 이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연기금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가는 거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올라가는 패는지 모르겠어. 모양은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이때 이미 그 용수철을 탁 눌러놓은 건데 쫙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또 눌러버렸어요. 이제 좀 올라가게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두드려버리면 지쳐버리죠. 3월까지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찌해요, 그거를. NC소프트. 그 꼴통들끼리는 서로 이신전신 통하겠죠. 누차 말하지만. 말해야 통하겠어요? 사회생활 30년 넘게 세금 혜택 받아가면서 했을 때는 다 알아듣겠죠. 자기들끼리. 옆집 살고 옆 동네 살고 애들끼리 친구고 다 하겠죠. 애들끼리 같은 학교 동창들 아니겠어요? 특수고 특수중? 그럴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SK 하이닉스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요 밀집대는 그래도 서서히 벗어났네요. 요 밀집대도 조금 신경 썼는데 요 밀집대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예상했던 요 가격도 온 것 같죠? 11만 원에서 11만 4천 원, 11만 5천 원 요 이제 가격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요건 벗어났으니까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11만 5천 원 요 물량대 오지 않겠나 싶어져요. 네. 요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서히 올라가겠죠. 서서히. 그래서 SK 하이닉스 가지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말에 배당도 한번 받으시고 연초까지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참 좋겠죠. 이 정도까지 가면 한번 팔았다가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연초에 그렇습니다. 내년은 좀 좋아지겠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원형천전형 바가지를 엎어놨으니까 이제 접시 모양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연기금 문제네요. 3월 이후에는 가겠죠. 3월 이후에는. 3월달 돼가지고도 계속 팔면은 그때는 혼나겠죠. SK이노베이션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기서 이렇게 좋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격대에서 26만 원입니까? 이렇게 봤는데 딱 그 가격이 오긴 왔네요. 더 안 빠지겠죠. 차트명은 안 좋습니다. 네, 얘도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10월 초부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주르륵 밀려버렸네요. 더 안 빠지기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선별된다고 봐야 되겠죠. 살아남는 놈 살아나고 좀 약한 놈 약해지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올라갈 때만큼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러다 보니 이제 선별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LG전자. 오늘 그래도 좀 오르려고 애는 쓴 것 같은데 21선을 빨리 올라서는 수밖에 없죠. OBV 버티고 있고요. MACD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모양새입니다.
기관이 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1선을 이렇게 짓눌러 버리나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됩니다. LG전자가 한반기 더 떨어지면 진짜 종합주가에서 대책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더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주룩주룩 밀려버리고 이런 거 한두 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 뚜개에 한두 개씩 자꾸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흘러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럼 종합주가 지수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버텨주고 올라가 줘야지, 얘네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리면 종합주가 지수도 이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선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준다면 괜찮으나 여기서 내려가 주면 종합주가 지수의 선행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NC소프트 보면서 이게 종합주가 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좀 낙폭을 키우는데 영향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삼성, LG전자는 여기서 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건 안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밀리지 않아야 되지, 여기서 밀려버리면 종합주가 지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KB금융, 오늘 은행주는 또 많이 밀렸는데, KB금융은 지금 은행주는 맞는데 도대체 은행 업종지수는 뭐가 영향을 주나요? KB금융은 오늘 뭐 이게 60일선에 찍고 바닥을 쳤다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한 열흘간 빠졌잖아요. 열흘간 넘게. 열흘간이군요. 정확하게. 10개 음선 보이고 60일선 치고 이제 돌아서겠다라는 거거든요. 돌아서고 직전 고점까지 갔었으니까 치고 올라가겠죠. 이제는 최소한 다시 한번 6만원 가까이는 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줄렁줄렁 가겠죠. 참 더 갔었어요.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유소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죠? 현대차, 뭐 운수장비, 기아차 다 같이 영향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바꾸려고요. 바꿀 때가 하나 된 게 있거든요. 예전에 차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IMF 때 전후해가지고 에스페로 한 8년 정도 된 에스페로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주식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 99년도, 2000년도에 아마 인생 살면서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IMF 이후에. 제 인생의 황금기 시절이죠. 40살 때. 그때 이제 에스페로, 한 8년 된 에스페로 몰고 열심히 다녔는데, 교육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배웅하러 교육자들이, 말이 교육자지, 저기 뭐 외환은행 뭐 지점장님 출신, 외환은행 뭐 직원들, 과장, 차장, 뭐 지점장 나와서 자기라고 배웅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타고 온 차들은요, 다 3000cc 외제차 그랬대요, 그 당시. 근데 돈 벌려고 강의하러 가는 사람이 에스페로 8년 된 차 끌고 가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저 장반들이 내 차 보면서 돈 벌려고 시커 해놓고 치는 에스페로 8년 된 차 끌고 가니까. 그래서 차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능력은 안 됐으나 Q30 바꿨어요. 그때 2000년. 그게 한 12년 타고 2000 또 한 12년도에 2000년도에 차 바꿔서 12년 타고 2012년도에 차를 또 바꿨거든요. 새로 다른 차로. 그 차가 이제 또 한 10년 돼 가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꾸려고 그 문의하러 갔어요. 영업점에.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유소수 때문에 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빨리 지금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막 그런 느낌 같아요. 느낌에. 저도 바빠 죽겠는데 잘 듣지는 않고 그냥 전화기만 수화기만 들고 있는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급해요. 잘 굴러가요. 조만간에 갈게요. 그러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소수 때문에 아마 생산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건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디젤이 좀 영향을 받는다는 건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디젤 차거든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랑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올라가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것도 연기금 올라갈 걸 못 가고 지금 계속 눌려버리잖아요. 연기금이 판다고 봐야 되겠죠. 연기금이 팔아버리니 외국인도 못 사는 거죠. 사고 싶어도. 사면 얘들이 팔고 사면 팔아버리는데 사겠어요? 물량 받아줄 텐데. 이제 와서 개인이 이거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빠져주기를. 연말 장세에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고 이제 배당 투자 12월달 배당 투자 한 번 더 기대해보고 연초 장세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연초 장세를 내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그 월초 장세랑 같은 거예요. 이제 12월달에 주로 연말 장세 때 시장이 좋아요. 12월달 연말 장세 때 시장이 좋고요. 또 12월달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가니까 시장이 더 좋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많이 가입해요. 주로 연말에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증권사라든가 뭐 투자 자문사, 투신 운용사들이 펀드 자금 들어온 거 가지고 연초에 다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3일 정도. 조금 더 금액이 많으면 5일까지 가고 더 많으면 뭐 7일 가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3일까지 다 매수 못하면 5일까지 갈 거 아니에요. 5일도 매수 못하면 7일까지 가고 이해가시죠?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1월달 이때는 한 7일 가는 거죠. 5일, 6일 간 거죠. 이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일 내지 4일 이렇게.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는 첫날, 둘째 날은 상한가 빵빵 가까이 쳐요.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그냥 상한가에서 1, 200원 빼놓고 동시효과에 매도했던 기억이 나요. 과거에. 그럼 오전까지 빡 오른 다음에 오후에 축축 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루 더 가면 그러려니 하고 봐야죠. HMM은 이렇게 고점 대비 절반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쉬어야죠. 많이 올랐으니까. 하나솔루션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이때 깨질 때 좀 위험하다 했는데 결국 바닥까지 와버렸어요. 얘 이거 어떻게 하지? 자꾸 생기네. 이거 없애는 방법을 거의 할 말이 없죠? 모양이 안 좋죠?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결국 되돌림했다고 봐야 되겠죠? 되돌림. 이게 네크라인이 아니라 이게 네크라인이었다는 얘기죠. 요 가격이. 나름대로 되돌림 추고 이제 제대로 밀리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되돌림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대로 밀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모양 안 좋습니다. 화학업종이겠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인가요? 더 빠지진 않겠죠? 20에서는 딱 지지받고 버텨주고 있겠죠?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 좀 좋아지겠죠? 서서히 올라가겠죠, 서서히. 서서히. 이달 안으로 다시 이 정도까지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회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금액까지는 21만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오늘 18만 6천원이니까요. 어려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죠? 제가 이걸 저항선이라고 쭉 권하나 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 못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론상으로 보면 한 번 더 도전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 때는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델론 같으면. 횡보하든가,
뭐 이때 못 올라간 건 전체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도 되겠습니다. LG화학 뽑고요.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조정했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올라갈 만큼 가지 않았니? 라고 지금 자기 딴에는 보는 것 같습니다. 지표들 보니까 지금 단기 조정 하락 국면 들어간 것 같고요. 뭐 크게 빠지진 않겠죠. 오늘 모양새 보니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듯한 신호를 일단 보여줍니다. 연기금화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실트론이 많이 떴으나 차트문은 딱히 보고 싶진 않네요.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그래도 0.1% 하락했죠?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실적은 좋고요. 앞으로 좀 이용률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장대 음선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은 가는데요. 33,000원 이달 말 또는 12월 달에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셀트리온 봐야죠. 워낙 오늘도 제가 다음에서 주가를 쭉 보는데요. 그 셀트리온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고객들에 대한 관심, 검색 항상 1, 2등에 들어가더라고요. 셀트리온은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뭐 경력 사원도 많이 뽑는 것 같고 뭐 세미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지금 특허라든가 뭔가 치료제에서 뭔가 기대만큼 못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나오고 정보가 빠른 애들이니까 이런 거 공매도 때렸겠죠? 이 회사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공매도 때려버렸고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때린다는 얘기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계속 공매도에 대한 매도인 것 같고 공매도에 대한 매도인 것 같고 돌아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근데 여기서 거래량 계속 증가하는 거 봐서는 누군가 서서히 매수는 하는 것 같은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26만 원대 저항은 만만치 않겠죠. 오늘은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의미가 있을까요? 싶습니다. 일단은 21선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과제는 돌파하고 나서 고민해야 되겠죠. 21선 돌파 못한다면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종목 제가 어제 여기까지 했나요? 이런 건 잊으시고요. 그냥 잊으시고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봤고요. 다 본 것 같고 네이버도 한번 봐야 되겠죠. 또 네이버도 어쨌거나 상위 랭킹에 들어간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네이버 카카오에서 네이버는 왔어요. 여기까지 목표치 1차 목표치까지 왔어요. 고점 대비 46만 원이 고점인데 지금 거의 42만 원이니까요. 10%도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네이버는 뭐 큰 손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21선 돌아서고 있고 나빠 보이지가 않네요. 42만 원 돌아서려면 물량이 만만치 않겠죠. 그 물량은 만만치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강력한 매수가 나오지 않고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오늘 같은 장대 양선이 팍팍팍 힘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많이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건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통신이 괜찮았거든요. KT 1.14%. 얘도 21선을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21선 돌파 못하면 계속 지금 조정의 지속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21선 저항을 8월 달부터 지금 쭉 21선 저항 받고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을 반등하는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U+, 비슷한 양상이네요. 큰 의미는 없어요. 21선 일단 치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 차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0.5% 그래도 올라섰군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한때 마이너스까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0.53%로 끝났다니 좀 올라갔다니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9,000원, 5만원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연말 로마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이 좀 신경 쓸까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네, 저 일본 애들이 문제겠죠? 일본이 지금 돌턴, 네, 과거 돌턴 같은 애들도 많이 있겠죠? 그 일본 애들부터 로비 받은 애들 많이 있겠죠? 거기선 죽어라 해야 되겠죠, 일본 애들은. 한국과 저 북한이 종전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으면 일본은 끝나는 거죠, 일본은. 지금 쟤네도 우리 갈라놓고서 싸움 시켜야 신나는 애들인데. 우리 국내에도 일본 프락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 장학생도 많고요. 자칭 자기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친일파라고 말하는 놈도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놔두는 거죠. 그런 놈들. 어찌하겠어요. 언젠간 다 손볼 때가 있겠죠. 아마 조상이라도 멀리 안 가죠. 아버지 아니면 저기 뭐 할아버지 되겠죠. 낙가물한테 엄청나게 아마 얻어맞은 애들일 거예요. 정신 못 차린 애들이죠. 어쨌거나 좀 종전협정 되면 이 시장에 뭔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꽉 막혀있고 답답하잖아, 이 시장이. 연기금 계속 팔아잡히고 있고. 근데 뭔가 지금 혁신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게 지금 생각하는 게 남북 지금 종전협정 선언이죠. 평화협정. 그 전에 이제 남북한 또 판문점이라든가 만나야 돼, 정상끼리 만나서 좀 이야기가 풀리면 우리 증권시장에도 대형 호재가 좀 발생할 걸로 판단되고 지금 재료가 하나 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 지금 준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 근데 1월 달에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 왜 이렇게 또 줄여놔요? 100만 원 주면 받으면 되는 거지. 왜 뭐, 나 답답한 애들 정말. 그걸, 거기까지. 하여간 못난 찌질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안 주고 놔두면 세금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지 모르겠네. 눈먼 돈 디자인 한다고 다 가져가자. 어떤 놈이 하여간 100만 원 좀 준다면 땡큐. 그냥 어려울 때 갖다 쓰고 또 국가에서 세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좀 내면 되고 낼 때 100만 원보다는 적게 낼 거 아니에요. 본인이 평균 이상도 아니잖아요. 평균 이상이란 모르겠어요. 평균 이상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인당 GDP가 지금 3만 4천 불, 3만 5천 불, 즉 연봉이 4천만 원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평균 되려면. 여러분 본인은 4천만 원 되겠으나 4인 가족이면 1억 6천만 원 벌어야 되고 3인 가족이면 1억 2천만 원 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평균 이하잖아요. 평균 이하인데 뭘 걱정하세요? 세금 낼 때 여러분들도 100만 원보다 적게 낼 텐데 그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돈도 좀 풀려주고 유동성 좀 살려주고 그것도 증권시장이 호재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코로나 빨리 잠잠했었으면 좋겠고 저 남북 간 종전협정 뭔가 물꼬리가 하나 좀 터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 시장이 좀 활력을 찾을 것 같고 이 답답하고 지금 뭉쳐있는 시장 오늘 유튜브 보니까 아주 폭락론자가 막 나오고 있고 그걸 인디언 기우제 작년부터 계속 폭락 외치면 언젠가 맞을 때가 있겠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 뭐 제가 증권쟁이 할 때 허구한 날 빠진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3번 틀리다 한 번 맞으면 거봐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몇 번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죠. 이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답답할 때 뭔가 하나 시원한 사이다가 하나 터질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말이고요. 11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떠납니다.